일단은 화장품의 법률적인 정의 자체가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거에 필요한 게 오늘 준비한 내용이 바로 주름의 과학입니다.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임소정 과학 커뮤니케이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매번 나와서 비슷한 얘기만 하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송구스러운 임소정입니다. 과학을 하는 우리 과장창은 항상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정의가 있어야겠죠. 주름의 정의. 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일단 주름이 뭔지에 대한 우리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일단 국어 사전에서 우리가 주름이라고 하면은 나오는 정의가 피부가 쇠하여 생긴 잔줄. 이게 줄음이라는 단어에서 기원을 해서 약간 줄이다가 원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늘어난 게 아니라 죽은 거네요, 오히려 주름은. 근데 왜 나이가 든다고 이 주름이 생겨야만 하는가? 노화가 되면 왜 주름이 생기는가?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름은 피부에 노화로 생기는 그런 주름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일단 정해놓으면은 네. 풍선을 이렇게 세게 불었다가 네. 바람이 빠지면 풍선이 쪼글쪼글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랑 비슷한 건데 예전에는 피부 표피에 이제 피부 거죽이 있으면 그 안을 채워주는 네. 진피나 이런 데가 단단하게 밀도 있게 잘 차 있는 거죠. 거기에 기질을 구성하는 단백질 그리고 이 친구들이 물을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기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차 있어가지고 피부가 거죽과 이 내용물이 그렇게 따로 안 노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유전자의 활성이 바뀌잖아요. 일을 열심히 안 하는구나.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엔 100개를 만들었으면 요새는 하루에 10개를 만든다든가. 그게 안에 그런 내용물들이 조금 이제 일을 조금 덜 하게 되면서 부피감이 살짝 줄어들면서 쪼글쪼글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죽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쪼글쪼글해지는 건 아니고 거죽은 이미 있는데 안에가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면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신경 쓰는 곳이 목주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목주름은 없앨 수가 없는 건가요? 그죠. 목주름은 우리가 되게 깊잖아요. 얘는 단순하게 우리가 뭐 화장품을 바꾼다거나 뭔가를 해가지고 바꿀 수는 없고 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제 점점 나이 먹어 생기는 주름이 있고 표정 주름이 있는데 표정 주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굴 밑에 있는 그 근육을 움직여서 그 근육으로 인해서 얼굴 가죽이 어떻게 접히면서 그게 남는 거잖아요. 네. 그걸 없애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톡스 주사를 네.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접히도록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약간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그냥 인위적으로 일단 못 움직이게 약간은 고정시켜 놓으면 실제 보톡스로. 안 쓰면 약간은 주름이 펴진다? 그죠. 그래서 눈가 주름 같은 경우는 보톡스 많이 맞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신에 이렇게 못 웃죠. 그러면 궁금합니다. 우리가 같은 나이에도 주름의 양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누구는 동안이고 누구는 얘는 주름이 왜 이렇게 많지? 뭐 약간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조금 DNA에 따라서 타고난 부분도 있나요? 그죠. 맞아. 피부는 타고난 부분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생활 습관이나 환경 같은 거 에피지네틱스라고 해서 후성 유전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유전자의 서열은 안 바뀌고 유전자 정보 그대로인데 이게 발현하는 어떤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일란성 쌍둥이를 추적을 해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되게 유명한 사진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두 명의 얼굴을 비교해 보면 두 명의 여성분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자매인가? 뭐 쌍둥이인 줄 모를 정도로. 몰라요. 절대 몰라요. 대표적인 예는 한 분이 다른 분에 비해서 자외선에 햇빛에 노출되는 그게 시간이 맞아, 굉장히 맞아. 길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담배를 많이 피셨대요. 한 분이. 그래서 피부가 더 많이 늙은 경우도 있고 유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노화라는 게 단순히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단순히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도 그냥 내가 쓰는 화장품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누구나 쓰는 화장품 홈케어로 네. 주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화장품의 법률적인 정의 자체가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의약품이니까. 그러면 의약 외품이나 의약품으로 아. 넘어가요, 얘들이. 근데 그래도 이거에 필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깊은 주름은 화장품으로 개선이 안 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팡팡 땡길 때 그냥 그대로 돌아다니면은 이렇게 잔주름이 여기 자글자글 다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로션을 발라서 촉촉하게 만들었다 하면은 이렇게 웃어도 유연하니까 피부가 그런 건 예방이 되고. 만약에 지금 보습 하나 말씀하셨는데 보습 기능만 따지면 몇천 원짜리나 몇십만 원짜리나 그러면은 뭐 그냥 거의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용기의 디자인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비용을 많이 쓰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원료가 사실 동일하진 않아요. 그렇게 저가의 브랜드들이랑. 그러니까 화장품 전성분 명에는 동일한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만 네. 이것들의 제조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제조사들 중에서 되게 케미컬 잘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거의 순도가 되게 높고 고급 원료를 사용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단순히 이 가격 안에 제품의 가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개발해서 이 사람들이 임상도 하고 연구소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쵸. 그 연구소의 연구에 투자되는 비용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화장품을 삼으로써 이 회사에 좀 투자를 해준다. 더 연구를 하거라. 뭐 그렇게 오리지널에 생각할 대한 수도.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화장품은 선크림이에요. 뭐 이미 생긴 걸 없애주는 역할은 못하지만 꾸준히 바르라서 분명히 이제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선크림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주름은 정말 만들고 싶어하는 분을 많이 봤어요. 주름이 꼭 없애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쌍꺼풀입니다. 아니 어떤 주름은 없애고 싶어도 안 없어지는데 어떤 주름은 왜 없는 겁니까? 저희가 쌍꺼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쌍꺼풀 주름은 모든 눈에 다 있어요. 의학적으로 정의하는 쌍꺼풀은. 그러니까 속눈썹 여기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밑에 보면 이렇게 선은 누구나 있거든요. 저도 있고. 피부랑 얘가 잘 붙어가지고 얘를 많이 좀 끌어올려서 주름이 많이 지면은 쌍꺼풀이 우리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고. 동서양인의 눈 차이에서 가장 큰 게 여기잖아요. 아이홀. 네. 여기에 지방의 양인데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 지방 거의 없잖아요. 눈이 그쵸. 쑥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얘가 피부를 들어올리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없으니까 쉬워. 되는 거고 저처럼 이제 눈에 여기 살이 있는 경우는 얘가 이렇게 들어올리려고 하는데 위에 덮고 있는 그 지방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으로 안 말리면서 들어가서 약간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은 주름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는 지금 피부에 대한 주름만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몸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주름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뇌. 맞아요. 뇌가 진짜 온통 주름이잖아요. 그 뇌의 어떤 기능과 상관이 있는 건가요, 주름이? 아무래도 그 이렇게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거기에 위치하는 그 신경세포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분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이 뇌주름이 어떻게 생기는지가 연구한 게 발표가 된 게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 2016년에 네이처 피직스 저널에 이게 나온 건데 그 제일 공동 저자분이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그분 기사를 직접 찾아보시면은 되게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뇌 같은 거 만들어질 때 이게 유전적인 영향이다. 이걸 생물학적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향도 있지만 물리적인 요소도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너무 거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겨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뇌 공간이 들어가는 두개골 모양인데 거기서 거피질이 자란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예, 대칭이 쪼글쪼글하게 되면서 접히는. 예. 근데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이 손바닥에 네. 지문이랑 손금. 근데 이 지문이 또 신기하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이게 왜 생긴 건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생겼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하건데 얘가 이렇게 올록볼록해지면서 마찰을 조절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섬세하게 어떤 손끝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리고 네. 지문이 또 되게 흥미로운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지문 채취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를 만졌을 때 여기 지문이 남는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문이 그 올라온 그 피부는 뭔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안 보이지만 이걸 현미경으로 엄청 자세히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서 땀이랑 기름이 이렇게 분비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촉감을 좀 느끼고 좀 섬세하게 느낄 수 있고 또 한 가지 기능은 뭐냐면은 그 돌연변이 때문에 지문이 없는 여성이 있었대요. 이런 촉감이나 뭐 자기 증명이나 이런 걸 못하는 건 둘째치고 체온 조절이 굉장히 안 됐대요. 조금만 운동하면 체온이 확 올라가가지고 운동을 못했는데 여기서 땀이랑
이런 걸 배출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많아. 근데 아마 분명히 그 정도 체온 조절이면 여기만 땀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아마 손바닥이나 막 이런 데에서도 다 땀이 배출이 안 되지 그랬겠죠.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인체의 신비 중에 하나였어요. 주름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대상이었고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사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좀 신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꼭 필요해서 있었다라는 걸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용적인 정보보다는 우리 과장창은 우리 몸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잖아요. 무조건 뭐 싫다 없애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린 주름 없이 살 수 없구나. 그치. 그런 것들 우리 과장창 구독자분들도 다 이제 함께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치만 다음 주에도 우리 소정각포님 계속해서 함께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재밌는 과학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